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다음은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게시판과 증권통의 종목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네, 첫 종목은요, 미동전자통신입니다. 9,13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 장에서 미동전자통신은 8.7% 빠지면서 1,500원에 마감이 됐네요. 네, 그래도 수익 구간에 있으십니다. 네, 오늘 많이 빠졌는데 오늘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 차익 실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계속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자, 그 미동전자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일부 수익 중이시고요. 오후장에 이제 코스닥이 이제 대밀리다 보니까 조금 거래 없이 이제 음봉으로 깊게 밀었는데, 자, 이런 패턴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21선까지 원래 보는 겁니다. 21선. 그러니까 지금 딱 변곡 구간이죠. 예. 그래서 이제 21선이면은 9,000, 내일 정도 되면 한 9,700원이 되겠네요. 뭐 미동전자 같은 경우는 뭐 재료야 여러분들께서 다 이제 아시는 그런 기업이고, 아울러서 또 추가적으로 좀 재료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6일부터 미국 CES 박람회가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미동전자 같은 경우도 올해는 이제 그 하도가 뭐냐면 이제 무인카죠, 스마트카. 그래서 미동전자 통신도 블랙박스 기업입니다만은, 예, 그쪽하고 또 연관된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또 영향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1선을 축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잠깐 차트 보여주시면요. 작년 연말에 이제 21선을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으로 거래 증가하면 돌파를 했기 때문에 2번 돌파했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21선 지지를 할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1차 지지 맥점은 9,600원이네, 9,600원. 9,600원 이탈 안 하면, 주 후반 내지 다음 주까지 보셔도 되고, 주가 이제 월봉을 보더라도 사실 깔끔하죠. 예? 예, 지난달 같은 경우도 거래 증가하면서, 캔들의 모양은 아래 거 주고, 5개월서 살리면서 양봉이거든, 짧은. 그래서 이런 패턴은 이제 주 초반에 눌렀다가 아래 거를 주고 다시 한번 올리는, 그런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아래쪽은 21선 기준 보시고요. 위쪽으로 만약 다시 한번 터닝이 나온다 그러면, 14,000원 초반까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3,000원에서 14,000원 구간 단기 차익 실현 관점 이렇게 제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동전자통신 추가적인 모멘텀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지금 바로 차익 실현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에서 어진촌놈이 남겨주셨습니다. 농심이고요. 29만 9천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50% 비중 두고 계시네요. 오늘 장에서 농심 0.34% 상승하면서 44만 1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수익을 꽤 보고 계시네요. 농심이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평선이 정배열되면서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전망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농심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상당한 수익을 주고 있고, 좀 중기적으로 지금 보유를 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올해 뭐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고요. 농심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아마 실적이 좀 우상향 추세를 그대로 유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술적으로도 전혀 지금 뭐 가열권이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전혀 안 나와요. 뭐 주봉을 보던 월봉을 보던. 아시겠죠? 그리고 실적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도 막 20-30% 추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해외 뭐 수출이라든지 또 국내 경기도 아마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많이 좀 개선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상향 추세 유지하시고, 단지 이후에 이제 거래가 예를 들어서 만 20-30만 주 정도 출회가 되면서 기술적으로 뭐 쭉 오르다가 이제 윗골이 나오고 음봉으로 나올 때는 그때는 일부는 조금 차이가 좀 좋습니다. 그런 모양이 안 나오고,
이후에 40만 원 크게 이탈 안 하고 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한다라면은 농심은 좀 갈 때까지 가보자. 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농심에 대해서는 전망을 좀 밝게 제시해 주시면서 보유 관점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에서 동우님이 남겨주셨는데요. LIG 넥스원입니다. 76,000원에 매수하셨고요. 5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오늘 장에서 LIG 넥스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03,5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네, 오늘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LIG 넥스원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을 보고 계신데 이 종목은 계속 가져가도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장주 감안했을 때는 저도 이제 우상향으로 전고점 최고점 돌파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가 자리는 약간 좀 애매하죠. 예. 그래서 약간 좀 그러니까 성장성을 감안한다라면은 이제 좀 저평가는 맞는데 실적을 약간 작년에 좀 앞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올해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4,500억 정도 증가를 하는 한 1,800억 이상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최고점 충분히 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올해 또 시장의 하두가 뭐냐면은 이제 그 LIG 넥스원처럼 그 하이테크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눈에 돋보일 것이다. 그건 중국 영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LIG 넥스원도 지금 현재 구간 그대로 좀 홀딩 유지하시고요. 단지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변곡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 이제 21선과 61선 지금 대들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죠. 예, 만약에 이제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이제 11만 원 구간을 살려버린다 그러면은 일단 매수세가 이제 매도세를 이제 압도하는 그런 수급 구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전고점 12만 3천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상승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이후에 작년 연말 저점이면서 61선 수급선이죠 지지맥점 9만 5천 원 라인을 지금 이탈한다 그러면은 그때도 일부는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아래에서 보더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아래쪽은 작년 12월 저점 94,000원 지지 맥점 보시고 자 위쪽으로는 직전 고점이 한 12만 원 초반 정도 단기 목표가 일단 설정해 가시고 그 다음가를 만약에 양봉으로 돌파한다 그러면은 그대로 좀 추세 매매 더 유지해 나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놀자파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SK텔레콤이고요. 26만 원에 매수하셨으면서 이 45%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 SK텔레콤 오늘장에서 2.32% 빠지면서 21만 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손실 중에 있으신데요. 최근 SK텔레콤 낙폭이 좀 큽니다. SK 최태원 회장의 스캔들 관련해서 이 리스크가 있을지 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간에 이제 오너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봐서는 이제 그 센티멘탈적인 요소고, 사실은 그 작년 연말에 밀린 것은 이제 배당락이 원인이었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한 그 주가 하락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여러분들 그 1월 달에 주가 그 패턴을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도 1월달 배당락 이후에 계속 대밀렸죠. 그러면서 이제 연말 저점을 깨고 2월 중순에 저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2월 중순에. 그래서 지금 SK텔레콤도 오너 리스크라기보다도 아마도 그 연초 효과에 의한 주가 하락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만약에 터닝이 나온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번 달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단기 물량이시다 그러면 직전 저점이었던 23만 원 라인에서 일단 반등시 현금하시고요. 좀 중장기로 길게 보신다 그러면은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는 전형적으로 60개월선하고 이제 월봉의 120개월선이 같이 수렴되어 있는 게 지지 맥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라는 얘기. 조금 이제 흘러내릴 수 있으나 그 라인까지 또 오게 되면 또 이제 반등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단기는 23만 원 말씀드리고 좀 중장기로 보신다 그러면은 1월 달 이후, 그러니까 2월 달 지나서 한 25만 원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을 드리겠습니다. 증권 통해서 남겨주셨는데요. 항시 50%님입니다. 에이텍이고요. 4,540원에 매수하셔서 18% 비중 두고 계십니다. 오늘 장에서 에이텍 3.38% 떨어지면서 3,72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에 있으시고요. 오늘 에이텍 21선을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에이텍은 핀테크 관련주로 볼 수 있죠. 네. 네. 뭐 이 기업도 진단하기가 좀 까탈스럽죠. 예. 왜냐하면 이 거래가 없죠. 거래가 이게 3,000원짜리 오늘 거래가 또 3만 주니까 이거 뭐 장중에 누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소위 얘기하면 주식하면서 방구깨나 끼는 그런 그 일반 큰손 개인들이 뭐 1, 2만 주 던져버리면 툭툭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거래가 좀 많은 기업들을 접근하시는 게 좋고, 거래 없는 종목군들은 이제 그 제가 항시 그러지 않습니까? 이삭죽기라고. 예? 하루에 뭐 100주, 200주, 500주 이런 식으로 분할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 관련 그 테마에서 대장도 아니고, 항시 우리가 뭐 테마 주던 아니면 뭐 성장 주던 가치 주던 간에 그 분야에서 대장주를 보는 겁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 또 실적이 또 뒷받침되는 것도 아니고, 크게. 그래서 지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뭐 이후에 좀 흘러내리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지 이제 이런 패턴은 우리 이제 월봉을 보고 하는 건데, 지금 주가 이제 월봉 보시면은 이미 이제 지난달에 저점은 나왔습니다. 12월 달에 월봉의 20개월선하고 35개월선에서 아래꼬리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달에 아래꼬리가 좀 길기 때문에, 거래소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12월 달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래꼬리가 상당히 길었죠. 제약바이오도 그랬죠. 그럼 아래꼬리도 갭이죠, 갭. 그럼 그 아래꼬리의 절반 정도로 매크로 또 내려옵니다, 연초에. 예. 그래서 지금 에이텍 같은 경우는 그러한 패턴이고, 지난달까지 월봉이 20개월선을 지지하고 일단 쌍바닥 패턴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뭐 이번 주까지는 조금 흘러내릴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다음 주에 아마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4,500원 라인 정도. 그러니까 121선이 4,300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래가 없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거래만 늘어나게 되면은 또 차트 저항선이 있더니 의미가 없어요. 거래 없다가 갑자기 거래 나온 종목군들은. 그럴 때는 일단 121선 돌파하는 구간에 단기로 한번 때리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300원에서 4,500원 라인 정도 단기 반등 시에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진단을 드리겠습니다. 8650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롯데케미칼입니다. 24만 2,500원에 매수하셔서 50% 비중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롯데케미칼 0.62% 상승하면서 24만 5천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소폭 수익권인데요. 올해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롯데케미칼은 우리가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더불어서 좀 길게 좀 가져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8조 한 3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지금 올해 영업이익만 따지더라도 현재 상당히 저평가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내년에 또 실적이 안 좋느냐? 내년에도 뭐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지금 현재 구간, 물론 이제 이거 업종 대표주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한번 매수하게 되면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는 게 원칙이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시가총액 대비해서 주가 지금 뭐 좀 찌글찌글합니다만 워낙에 저평가예요. 저평가.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도 아마 실적이 우상향 추세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좀 그대로 홀딩 유지해 주시고, 잠깐 이제 차트로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이제 맥점 잡아드리면, 지난달하고 이제 11월 달, 12월 달 월봉으로 짧은 도지 만들고 거래 죽으면서 20개월은 지지했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바닥 다 찍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까지 조금 조정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한 1월 말에서 한 2월 달 정도에 다시 한번 N자로 뻗어 올라가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케미칼은 좀 길게 좀 보십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는 전고점이죠. 항상 30만 원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롯데케미칼은 좀 길게 봤을 때, 호흡을 길게, 그러니까 올 상반기 이후까지 봤을 때는 3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가도 절대 누가 뭐라 할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단 케미칼은 좀 강력 홀딩 전략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증권통과도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들을 진단하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 일본 증시 모두 좀 장중에 폭락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코스피도 장중 내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장 후반 들어서 좀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이럴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던데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제 1월 그 효과죠, 바로. 연말에 이제 오늘 그 금융투자 쪽에서 물량이 좀 많이 나왔는데, 뭐 그러한 좀 물량입니다. 배당락 이후에 이제 출회되는 일시적인 물량이죠. 예, 거기다 이제 중국이 조금 예상치를 많이 벗어났죠. PMI 지표 자체가. 하지만, 중국도 이제 올 그 3월 달에 이제 전인대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잠깐 그 거래소 차트 잠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작년에도 보시면 1월 2일 날 잠깐 양봉으로 반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12월 저점까지 밀렸죠. 그래서 1월 중순, 그러니까 1월 12일 날 옵션 만기까지 좀 바닥 다지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거래소도 추가 상승 가능성을 무게에 두고 대응을 하시되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 하방 경직 정도 예상하시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제가 작년 연말에도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작년 그 12월 기준에 했을 때 기관 쪽에서 9, 10, 11월 이 3개월 동안 한 1조 4천억이 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11월, 12일, 2월 두 달 동안은 외인들이 한 5천억을 넘게 선침해 먼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달, 2월달 기관 쪽에서 이제는 추가적인 코스닥 쪽에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일단 그 수익률 측면에서는 거래소보다는 올해도 작년처럼 코스닥이 좀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투트랙 전략 단기화하고 그러니까 거래소도 저점은 맞으니까 조금 중기로 보실 종목군들은 분할로 접근하시고 코스닥은 단기 자금 가지고 수급 들어오는 종목, 성장성 있는 종목 좀 단기적으로 같이 공략하시면 전혀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2016년 새해 첫 거래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또 이 김봉만 전문가께서 말씀해주신 이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하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